예, 반갑습니다. 저랑 눈 좀 맞히시죠? 처음 오늘 뵈시는 건데. 다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이제 우리 학원에 오셔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부동산에 관한 규제를 배우시는 거예요, 규제.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괴롭힐 겁니다. 괴롭히고, 우리 이제 부동산 쪽 관련 제도를 배우는 건데,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는 거의 90%가 규제입니다. 규제가 많이 이제 법률로 제정돼 있어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우리 이제 한 4주 정도 일정이 되어 있는데, 뭐 자세한 건 못하지만, 우리 1월 달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 기초적인 기반을 닦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12월 달이 이제 연말이 뚝 되는 기간인데, 빠지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학원에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부를 그동안 안 했지 않습니까? 학교 졸업한 지 꽤 오래 되셨죠? 학교에서 공부 잘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학교에서 반에서 30등 하셨어요? 원래 우리 시험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붙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드셨는데, 의외로 또 결과가 또 잘 나온 것 같아요. 올해 또 사람들이 많이 합격하셔가지고 저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공부하시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은 공부를 안 하고 뭐 집에서 이제 가사일 하시고 또 회사에서 직장일 하시느라고 공부하시는 그런 습성이 다 없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50분씩 앉아있는 게 몸에 이렇게 익숙해졌습니까? 10분간 또 쉬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연습하는 시간이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은 공법이라는 과목을 처음에 이제 조금 안내를 받으시고, 어떤 과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45분씩, 제가 이제 45분, 50분 정도 수업을 하고 이제 10분간 휴식을 할 건데, 오늘 언제 끝납니까? 오늘 끝나는 시간. 1시에 끝나는 거예요? 원래 1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첫날이니까 1시까지만 하시고, 다음 주부터 1시 반까지 해서 좀 시간을, 우리가 이 공법이 좀 할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좀 욕심을 내가지고 30분씩 받다 이렇게 조금 더 연장 강의를 할 테니까, 우리 1월달부터는 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을 늘려서 오늘만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해서 이 공법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새로운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용어를 잘 알아야 되죠. 용어. 그러니까 용어를 모르면, 우리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영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영어 공부.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파벳부터 외워야 되죠. 그 알파벳 외웠으면 단어 외워야 되죠. 그래야지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단어를 못 외우면 영어 공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공부도 이제 그렇게 각 법률별로 이렇게 하나씩의 용어를 공부하시고, 용어를 잘 조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파악하시는 거니까,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수업할 때 인상 쓰고 막 강의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웃으면서 강의하려고. 저도 그러니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실 웃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스타일이 인상을 좀 이렇게 무표정하게 강의를 해가지고, 그런 스타일이 나오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제 이름은 뭐 아실 거 없죠? 그냥 공법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름은 뭐 학원에 다 게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자료 좀 먼저 좀 볼까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이렇게 오늘 이제 보충 자료로 이렇게 좀 프린트를 하나 드렸고, 우리 이제 기본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 우리 기본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기본서예요. 방문각 책이라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데는 저쪽, 일단 해커스, 서울 해커스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책이 제일 좋다고 그러고, 여기서 방문각 책으로 갈 때 방문각 책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중개사 책은 거의 모든 학원이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책이 좋아서 합격을 뭐 쉽게 하고, 책이 나빠서 합격이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이게 법률 조문을 다 이렇게 짜집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일반 이렇게 대학교 책처럼 그 책 쓴 사람의 어떤 이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법조문만 그대로 나열한 거예요. 법조문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법조문이 이런 형태의 내용이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니까, 책은 우리 책이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공부하다 보면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내년이 되고, 내년 한 이제 5월 달쯤 되면 이제 공부 능률이 잘 안 오르니까 다른 학원 책을 막 사서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걸 효율적으로 잘 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시다 보면 고르실 때 내용이 거의 비슷한 책들은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학원에서 우리가
다른 학원에 우리 책에 없는 내용들은 다른 학원에 있는 내용들 제가 따로 이렇게 보충해서 프린트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따로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그냥 와서 하나의 길로 우리 하나의 책까지만 쭉 해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의 책을 가지고 10번을 보는 거하고 10권의 책을 사가지고 한 번씩 보는 거하고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공부 효율이. 한 권의 책을 10번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10권의 책이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공부 순서가 달리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방문각 책 가지고 다 우리 그 선배들도 합격하신 거니까 이 책이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실제 제일 좋습니다. 방문각이라는 게 제일 인도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성실하게 공부하셔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나온 요 교재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기초입문서라고 그래요. 기초입문서. 네, 기본서가 아니다. 우리 기본서라는 게 실제 우리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근데 기초입문서가 이제 나올 겁니다. 1월달 되면. 이제 12월 말쯤 되면 나오실 건데, 이 부동산공법은 기초입문서 말고 기본서가 본문이 한 700페이지가 된다고, 700페이지. 그럼 이렇게 두꺼워요. 이거를 다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꺼운 거는 그냥 폼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공부하는 분량은 200페이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처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부분, 줄쳐드리는 부분, 그 부분만 공부하셔도 시험에 충분히 우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잠깐 좀 보실까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지금 1차 과목은 우리 지난달부터 하셨죠? 그래서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에 관한 경제현상, 또 민법이라는 과목. 우리 근데 이거 조금 보면요. 민법이라는 과목하고, 민법은 이제 1차 과목인데, 자, 우리 민법이라는 과목은 이런 거죠. 개인과 개인 간에. 자, 개인과 개인 간에 여러 가지 부동산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보통 민법에서는 요 개인을 갑이라고 하고 요건 을이라고 하는데, 요 특정 개인, 둘 다 개인이, 그럼 이제 갑이 이런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또는 단독주택이라 땅을 팔 사람이다, 매도인. 그런 거 아시죠? 그럼 이걸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매수인, 이렇게. 그러면 둘이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야, 우리 매매계약서 쓰자, 매매계약. 이렇게. 이런 건 일반 상식이죠. 예. 우리 상식도 물론 물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매매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매매계약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단독주택이다. 이게 이제 한 5억 정도가 매매 금액이면,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을 얼마 줘요? 보통 10% 주니까 5억에서 5천만 원 정도 계약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뭐 4월 1일 날 계약 체결하면서 뭐 5월 1일 날 중도금을 주겠다. 중도금 2억 주겠다. 나머지 잔금은 6월 1일 날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5월 1일 날 중도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단독주택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탔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공법에 의해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민법에서 이 단독주택이 화재가 났다. 그럼 화재의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까? 그렇죠, 원인. 화재 원인이 이 매도할 사람이 원래 계약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독주택을 잘 유지했다가 중도금 잔금 들어오면 이 등기소를 첨부해주고, 그 다음에 열쇠 주면서 이 집이 이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술 먹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씨 해가지고서 그냥 불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매도인의 책임이 있죠? 이렇게 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일단 배상을 해야 되는 거라, 우리. 근데 그게 아니고, 천재지변 같은 거 날 수 있습니까? 뭐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났다든가, 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붕괴했다. 이런 경우는 매도인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책임이 경감되고, 이런 거 우리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에서 이걸 전문용어로 위험부담이라고, 위험부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다. 그런 거 위험부담을 누가 할 거냐, 누가 더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하고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요. 그리고 뭐 또 이거 말고 또 뭐 임대차 관계라는 것도 있죠. 임대차. 이 사람이 이제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이제 임대하는 임대인이고,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둘 간에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임차인이 뭐 그 임차료 같은 걸 잘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다루는 게 우리가 민법이라고요. 그럼 우리 공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공법은 2차 과목에 있는 과목인데, 자, 우리 항상 2차 과목은 행정청과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속으로. 행정청. 자, 우리 민법 과목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하고, 뭐 2차 과목이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세법.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은 행정청이 강제로 세금을 걷어가는 법이라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다음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우리 행정청이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실 때 하면 안 되는 업무들도 정해놨어요. 공인중개사가 하면 안 되는 업무가 뭐 이런 게 있냐면 사무소를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사무실을 내고 또 하나 사무실 내시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사무소라는 게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중사무소 같은 것들을 두시면 이게 소위 말하는 떴다방이 있는 하나 사무실이 있고 분양하는 데 가가지고 막 사무실을 이렇게 임시로 내고 이런 거는 떴다방으로 보고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영업 자유가 있으니까 허용을 해줘요. 일단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특이하게 행정 규제를 만들어 온 거라고요. 그런 걸 배우시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그러니까 공법은 뭐 2차 과목인데 뭐 세법이나 공시법도 마찬가지고 중개사법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청하고 일반 개인 간에 그럼 주로 이런 거래요. 행정청이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돈 버는 활동을 합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러면 토지 아니면 건물이잖아요. 그럼 내 땅에다가 내가 어떤 건물을 6층짜리 건물 하나 져가지고 거기다 내가 술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주거지역이니까 여기는 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술집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술집 같은 거 이런 데가 주로 이렇게 상업지역 같은 데 있어야 되는데 이 동네가 다 주거지역인데 중간 어떤 놈이 여기다가 남편들 여기 술 마시라고 이렇게. 이게 가정생활이고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행정청이 염려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게 배우는 거예요. 행정청이 일반 개인에 대한 부동산 활동을 경제활동을 규제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하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자 규제하는 법을 6개를 배우시는 거예요. 6개. 그래서 6개의 법률이 모여서 우리 부동산 공법이 되는 거예요. 자 민법은 말 그대로 민법이라는 법 제목 하나인데 물론 여기도 이제 민법에도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민법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법률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공법도 이렇게 6개의 규제하는 법률을 모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좀 빠릅니까? 안 빠르시죠? 안 빠르시는데 요 톤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좀 전문 내용이 나오면 이 말이 이제 빠르시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최대한도로 천천히 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천천히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향이 충청도예요. 충청도인데 말은 빠르다고요. 충청 사람들이 말이 느리다는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제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인데 지금 제가 오늘 청주에서 차를 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광주 청주는 거리가 이렇게 요즘에 길이 잘 뚫려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제 눈이 오면 문제예요. 눈이 오면 이제 열차 타고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집은 이제 서울에서 못 살고 서울 위에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데 경기도 요즘 양주라는데 아세요? 양주? 경기도 의정부에서 양주라는데 요즘에 막 신도로 이렇게 신도시 사업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골입니다. 거기 보면 양주 가면 요즘에 뭐가 유행하냐면 닭을 키워서 요즘에 조류독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오리 닭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굉장히 또 치킨집 잘못하면 요즘에 정치적인 뉴스 때문에 많이 이제 매몰돼가지고 뉴스에서 안 나와서 그런데 그쪽도 난립니다. 거기 들어가고 막 이렇게 차 들어갈 때 이렇게 막 소독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조류독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철마다 이게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퍼뜨리고 가는 것 같아요. 처지들이 와가지고 옷 쪽에다 이렇게 똥 싸놓고 가면 그게 이제 누가 또 그거 주워 먹고 막 이래가지고 옮기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시골이긴 한데 또 신도시 사업 같은 걸 막 해서 또 의외로 이렇게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부동산 배워보시면 우리가 사실 여기 왜 오셨어요? 부동산 이거 제도 배워서 자격증 취득도 하시고 결국에는 돈 버는 게 목적이죠. 돈 버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없는 사랑도 막 생기죠. 집에서도. 집에서 마누라한테 이렇게 막 하다가 돈을 딱 주면 이제 마누라가 그때부터 이제 잘해주고 그런 거 보면 돈이라는 게 참 보면 굉장히 크죠, 영향력이. 근데 이제 아직 뭐 젊고 순수한 친구들은 돈 그거 중요하지 않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거 애들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 인생 선배들이 잘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애들이 요즘에도 그냥 몸에 이 호르몬 작용이 왕성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여자만 보이는 건데 서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막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그때 좀 말려주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있는데 저도 이제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좀 살아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 돈이라는 게. 매사 의사결정에서 돈이라는 게 바탕이 돼야지만 우리가 효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돈이 뭐 인생의 단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노후도 생각을 해야 돼, 노후도. 그렇죠, 노후. 노후에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노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뭐 이렇게 공직에 계신 분들, 공무원들도 계시고 회사에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정년이 끝나고 나면 아무런 대변 안 하고 나오시면 굉장히 어려우시다고요. 그 조금 의식 있는 분들은 한 정년 한 5년 나오시면 벌써 부동산 공부를 하신다고요. 부동산 쪽은 이게 인적 네트워크가 많아야 됩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큰 재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재산. 전문분들은 이게 자격증을 따시고 빨리 그런 인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업 경영이 된다고. 그리고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네트워크가 많이 계시면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뭐 연금 같은 게 나오더라도 이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연금이 나와서 생활은 되긴 되더라도 이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이게 굉장히 힘든 거라고. 맨날 등산 날 수는 없잖아요. 등산하는 것도 주말에 한번 이렇게 갔다 오고 이러는 거지, 맨날 등산 가가지고 뭐 할 겁니까? 추운데. 겨울엔 또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제 운동 같은 거 하시고 이렇게 여유있게 사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무 국민연금 믿지 마시고, 그 국민연금 나중에 부도나요? 네, 지금 얘기가 안 해서 그렇지 국민연금은 나중에 부도난다고요. 국민연금이 2040년 되면 고갈되죠. 금액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2050년 되면 잔액이 빵이 남아요, 빵. 지금 상태로. 근데 그게 시한폭탄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최순실 이런 거 얘기만 하고 있지. 그 국민연금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연금이 고갈되지 않게 그 제도를 바꿀 거예요, 아마 중간에. 근데 그거를 이제 정권들이 못해요. 그거 하자고 그러면 막 국민들 여론이 또 안 좋아지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그 제도를 좀 덜 주고 많이 내는 식으로 안 바꾸면 이게 국민연금은 나중에 고갈된다고. 왜냐면 제 나이 또래가 제일 인구가 많아요. 제가 1970년생인데, 제가 개띠인데, 저희 때하고 71년생 되실 때가 제일 많았죠, 인구가. 그럼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내는 나이예요, 받는 나이예요? 내는 나이니까, 내는 사람들이 많고, 받아가는 사람들이 좁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계속 쌓인다고요. 돈이 뭐 200조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받을 나이가 되죠? 근데 지금 내야 될 애들이 지금, 제 밑으로 애들이 없잖아요. 제 밑으로 돈을 내야 될 지금 20대, 30대 요 애들이 나중에 40대가 되면 제가 60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받을 나이가 됐을 때 그 낼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모아지가 않는다고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지금 낸 돈 가지고 지급을 해드린 거예요, 노인분들은. 국민연금은 제가 낸 돈을 그대로 제가 저금처럼 갖고 있다가 받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낸 돈은 노인들이 타가는 거예요. 타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힘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받을 사람들이 많아지면 낼 사람이 적으면 국민연금은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2050년 되면 빵이 되는 거예요, 빵. 이건 정부 자료예요. 네, 정부 자료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항상 해약할 수 있으면 해약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이자 같은 거 원금이 달라. 쟤는 이제 사실 그런 입장이긴 한데, 그 뭐 정부 입장이 좀 반하는 거니까. 그런 사실은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나중에 2050년 때쯤 되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가가 이 약속을 못 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또 막 데모하고 막 그럴 거라고. 국민연금 왜 원래들이 이행을 안 하냐.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줄 거예요. 이게 정부가 사실은 국민연금 공단 가서 물어보세요. 네, 언제쯤이면 고갈되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를 잘 고려하셔서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국민연금 받는 걸 조금 이제 덜 받는 형식으로 아마 이게 개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국민연금도 이제 나중에 노후 보장을 좀 해주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주겠지만, 이 부동산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서 죽을 때까지 꼭 일을 하셔요. 건강 잘 지켜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건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사람들이 늙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가다 보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니어커를 막 끓고 막 폐지 주스를 하지 않습니까? 폐지? 근데 그 할머니가, 아유, 겨울에도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저렇게 사시냐 그랬는데, 그 할머니한테 막상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요? 이거 안 하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더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집에 가면 밥도 맛있게 먹고 그냥 하루를 재밌게 살았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그 일이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그 노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소중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되면 그 할머니가 폐지 주실 때 큰 종이 나오면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아, 이건 2,000원은 받겠다, 이런 즐거움도 있고,
이런 거를 찾으시면서 하루하루를 일상 사시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 자체적으로. 그게 남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지만 그건 그분한테 소중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쪽도 그런 식의 좀 이렇게 직업적인 소명 같은 것도, 부동산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한테 좋은 물건을 소개해서 그 집에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굉장히 보람도 있는 거라고요. 또 부동산 쪽의 제도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국가 정책을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작년도에도 부동산 시험 보신 분들이 20만 명이잖아요. 20만 명. 일단 원서를 내신 분들 20만 명인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실제 시험에 이제 응시한 분들은 확 줄어들죠. 한 60%로 확 줄어든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남들 따라서 책만 산 거죠. 책만 사서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제 본질로 들어갈 건데, 우리 공부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책을 사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책만 사면 책만 한 20만 원, 문제집까지 하면 한 30만 원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유튜브 있죠? 네, 유튜브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강의 가지고 공부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 중에서. 우리 학원처럼 학원에 나와서 저랑 같이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제가 하는 육성 강의를 듣고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고, 어느 쪽 공부 방법이 이건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이. 네, 물론 좋고 나쁘고는 그 개인적인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데 장단점이 있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에 대한 장점만 제가 말씀드리면, 장점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공부하시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 집에서는 안 된다고요. 집에서 안 되니까 이렇게 억지로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요.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도서관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절대.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올해 책만 사셔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못 보고, 시험장에 가셔도 그냥 이렇게 몇 문제 풀다가 엎드려서 주무신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한 2, 3년 하다가 학원에 오시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안 오셨어요? 동영상으로 한 2, 3년 하다가 에이씨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학원 책들이 뭐냐, 책을 3년간 팔아먹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책을 3년간 팔아먹으면 그 닭볶벌랑이에요. 본전을. 그래서 인터넷 그 강의를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식으로 딱 나와서, 오프라인 이렇게 딱 나와서 같이 공부하시고, 사람이 여러분들의 공부 습성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은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그 습관을 잘 들이시고 정신무장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학원 나오면 정신무장이 된다고. 자꾸 이렇게 저 같은 그 앞에 떠드는 사람들이 위기론을 주셨는데, 위기론. 이거 안 하면 떨어진다, 막 이렇게 위기론 주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이 이제 훈련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공부 방법을 여러분 이제 시간이 조금 없으시다 보면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도서관 도서관이나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관리를,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시면 꾸준하게 학원을 나와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들 좀 잘 알아두시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보죠. 이렇게 공부 방법론 쪽에서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하시라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공법을 한번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려볼게요. 자,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은 부동산에 관한, 자, 행정청이 일반 개인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률인데, 자꾸 규제하는 법률이 몇 개 있습니까? 6개인데, 그 6개 이름 좀 한번 좀 볼까요? 자, 거기 보면 1페이지, 자, 이제 프린트물을 좀 보세요. 프린트물의 1페이지에 그 1번의 의, 부동산 공법의 의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법률 전체를 말하는 거다. 6개 전체가 공법이라는 과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자, 밑에 이제 2번에 보시면, 그 네모 2번에 보시면, 시험 관련 부동산 규제 법률은 몇 개가 있어요? 6개.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한번 쭉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거기 보면 시험 문항수가 써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40문제 중에 12문제가 나와요. 12문제 중에서 우리가 한 7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목표 문제 수에다 쓰세요. 12문제 중에서 7문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두 개 합쳐가지고 몇 문제입니까? 12문제 중이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합쳐서 양쪽에서 7문제, 이렇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전체 40문제 중에서 22개에서 24개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부동산 공법은 굉장히 좀 이렇게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 점수가 80점이 아니죠.
목표 점수가 55점에서 60점이 맞으면 평균 60점 정도가 너무 자격증이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합격하니까 너무 공법을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잘 공부해서, 왜냐하면 공법을 잘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요. 시간 많이 들어서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과목을 투자하면 훨씬 더 점수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가중평균 이런 게 아니라 공법에 뭐 가중치가 많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수능시험처럼 뭐 영어 수학을 특별히 잘하면 점수가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우리가 세 과목에 평균을 내기 때문에 산술평균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법을 거기 도시개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각각 6문제인데 합치면 12문제인데 7문제. 자,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죠. 농지법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농지법은 한 문제, 두 문제인데 한 문제는 쉬운 거, 한 문제는 보통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 쉬운 거 맞추시면 된다고요. 농지법은 그리고 두 문제니까 공부할 별로 의욕도 안 생겨요. 농지법이라는 게 농지를, 우리나라 농지라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중에서. 농지는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만 소유해라. 이게 규제예요, 우리나라에서. 농사가 본업이 아닌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 이게 농지법을 이렇게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도 사실은 외국에는 없는 거예요. 외국에 좀 브라질 같은 데 가보면 농장 같은 데 있죠? 미국 농, 이런 거는 자본가가 농지를 갖고 있고,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농장의 일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월급 받고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또 우리나라 큰 대기업이 뭐 삼성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 삼성 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농사 짓는 거를 예전에 얘기했다가 농업인 단체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농지를, 그렇게 되면 그 농지가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또 욕을 먹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수적입니다. 이게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지법은 이제 그런 걸 배우시는 법인데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 두 문제인데 한 문제만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밑에 이제 보세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걔네들은 건물을 지을 때, 자, 우리 여기 그 지금까지 배운 거 4가지 법률은 토지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률 4가지고,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라는 것은 주택을 지을 때 또는 뭐 상가나 이런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기본적으로 규제하는 법인데, 자, 거기는 보세요. 7문제가 있고 주택법도 7문제입니까? 그럼 합치면 몇 문제예요? 14문제죠? 우리 여기서는 이제 각각 4문제씩을 맞춰가지고 한 8문제. 이렇게 맞추시면 아까 제가 목표한 점수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7문제 중에 한 3개는 틀리고 4개 맞추시고, 주택법도 7문제 나오니까 한 3개 중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3개는 틀리고 한 4개 정도 맞추시면 목표 점수가 나올 거니까 우리가 7개 아까 국토법 7개, 도시개발 정비에서 7개, 농지 하나, 그 다음에 8개. 이렇게 맞추면 몇 개 나옵니까? 이거 9개고 14개니까 23개 정도 나오죠. 충분히 우리가 목표 점수에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뭐 한두 개 약간 오차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뭐 농지법을 다 틀렸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6가지 이제 법률 과목을 공부하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그 뒤쪽에 가보시면 이걸 먼저 좀 보세요. 6가지 법률을 제가 조금 설명을 이번 시간에 드릴 건데, 잠깐 2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우리나라는 행정청들이 있습니까? 자, 일반 개인의 반대 개념이 행정청인데, 우리 행정청은 여기 보세요. 행정청이 국회에서 만든 이 법률을 집행을 한다고 그래요. 집행. 자, 우리나라에서 좀 전에 배웠던 그 6가지 법률을 만드는 사람, 법률을 의결해서 이렇게 법률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 근데 그 법을 집행하는 건 누가 한다고 그래요? 행정청. 그 법을 집행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 의결로 만들어진 법률을, 확정된 법을 집행하는 거는 행정청이 하는데, 이 행정청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정청이 누군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행정청은 거기 밑에 이제 보세요. 행정청 원래 행정단이라는 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좀 먼저 보세요. 자, 원래 행정청이라는 말을 공부하려면 일단 행정주체라는 게, 자, 행정주체하고 행정단위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행정단위, 행정주체는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행정주체는 국가행정주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가 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 잘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라는 게 있고 기초라는 거 있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 우리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광주 광역시 같은데, 전라남도 이렇게 큰데, 지방자치단체도 개념이 큰 데가 광역지방자치단체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더 있습니까? 그죠? 네. 광주광역시 만약에 서구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다, 그러면 광산구라는 개념이 뭐예요?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 또 전라남도로 얘기하면 전라남도 그러면 광역지방자치단체고, 전라남도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장성군이 있다 그러면 그 장성군은 기초인가요? 네, 그렇게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 좀 이제 행정청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행정단위 중에서 자, 우리 국가행정단위에는 자, 무슨 부가 있어요? 부? 네, 우리 국가 업무를 보는 업무는 뭐 국가 안보 문제는 국방부 이런 거 있죠? 농지 쪽 관련 업무는 농림수산축품부인데, 자, 부동산 쪽 관련 부서가 어디냐면 국토교통부예요. 자, 그럼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국가행정단위입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장관자를 붙이면 그게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주체, 행정단위는 국토교통부까지가 국가행정단위라고요. 근데 거기서 최고 의사결정권자 있죠?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렇게 딱 나오면 그분이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행정청이면 이제 그 아래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럼 거기 우리 교재도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림을 좀 보세요. 그림. 좀 행정청이 누구냐 이걸 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 옆에다가 장관 쓰시면 돼? 써야 되겠죠? 네,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 행정단위니까 거기에 최고 높은 의사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농지는 자, 우리나라가 이 농지 쪽 관련은 국토교통부 관할이 아니라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서는 아셔야 돼요. 부동산 공부하실 때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근데 우리 간단하게 이제 강의할 때는 줄여서 국토부 장관, 농림부 장관 이렇게 부른다고요. 국토부 장관, 농림부 장관. 자, 그럼 국가행정청이 누군지는 대충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국가행정조직 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자, 우리 대전이나 광주 같은 광역시가 있고, 자, 우리 세종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세종특별자치시. 또 우리나라 특이하게 그 행정도시라는 걸 새로 이렇게 그 충청도에다 만들면서 특별자치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제주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네, 특별자치도. 원래 제주도가 예전에는 그냥 도였는데 뭐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또 특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그 다음 우리가 전라남도, 경기도 같은 뭐가 있어요? 도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데를 뭐라고 그래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행정단위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도 장들이 있어요? 있겠죠? 장자가 붙어야지 그게 행정청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단위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냐? 서울특별시장이지.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그 다음에 대전, 뭐 광주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우리 전라남 도지사 같은 그냥도지사, 이분들 이 5명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르는 거예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 그냥 줄여서 광역행정청, 광역행정청. 그럼 국가행정청,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행정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 이런 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열상으로 제일 아래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어요. 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 서울특별시 밑에 무슨 강남구가 있고 광주광역시 밑에도 뭐 광산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원래 광역시 밑에는 군도 있어요. 군. 근데 이 군은 우리 행정청으로 인정을 안 해요.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행정청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고 나머지 여기 나머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밑에는 우리 기초행정단위가 시, 군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여기 전라남도 밑에 무슨 시 있습니까? 나주시 이렇게. 전라남도 무슨 화순군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행정단위가.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까? 네, 이분들도 우리가 기초행정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기초행정청.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님은 광역행정청. 국가행정청도 있어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분들을 항상 제가 자주 언급을 할 거니까 머릿속에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서열상으로 있는 거죠, 서열상. 네, 그 요즘에 그래서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음번 우리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이렇게 막 얼굴 팔고 다니잖아요, 얼굴에. 그쵸? 네, 요즘에 여기 뭐 서울시장님도 좀 그런 요즘에 뉘앙스가 있고, 여기 광역시장 같은 분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광역시장님이 뭐 경기도지사, 얼마 전에 탈당한 사람. 네, 여기 제주도지사님도 지금 이렇게 탈당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뭐 잠룡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도 안 하는데 본인끼리 막 잠룡이라 막 한다고 그죠? 네. 나중에 대권에 도전할 만한 그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떠나서 이분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정단위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자기 직업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무슨 헛소리를 했어요, 제가 지금? 행정청들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합치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충청도지사로 이렇게. 전라남도, 전라남북도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거를 합쳐버리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도지사님 이런 거 이렇게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전라남도, 전라북도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 도지사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관할할 수 있다고, 행정 편의상. 근데 이걸 왜 쪼개놨을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도지사 선거 나가야 되는데 많을수록 좋은 거죠. 세금물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좀 그런 자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다 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모르면 자기 일자리 창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래서 너무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쪼개는 게 좋지가 않은 거라고요. 자꾸 이게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막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반대했어요. 왜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걸 통과시키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겠죠. 자꾸 이상한. 근데 국민들이 이제 자꾸 압력을 넣으면 이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부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을 좀 잘 쓰는지 안 쓰는지를 잘 감시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자, 중요한 건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자, 이런 분들이 우리가 국가행정청, 이분들이 우리 광역행정청, 기초행정청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좀 꼭 좀 알아두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님은 너무 이게 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여 쓰냐면 약칭으로 이거를 시도지사 이렇게 써요. 시도지사. 자, 이 표현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자, 이분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님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기 도지사님 옆에 있는 시장님은, 도지사님 옆에 시장님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서열상으로 광역을 말하는 거예요, 광역. 자, 군수 옆에 있는 시장님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초예요, 기초. 예, 기초 행정단이니까 서열이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 그 시장님은 다른 거야. 예, 여기서 시도지사 할 때 시장님은 광역행정청,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특별자치시장 이런 분을 얘기하는 거고,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 여기 시장, 보통 이렇게 순서를 약간 바꿔서 구청장 할 때는 이 시장님은 기초죠? 기초행정청 말하는 거라고요. 광역이 아니라 기초행정청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그 행정청들을 쭉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교재에서 잠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공법에서 이 행정청들이 이 공법에 나온 내용 중에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 행정청이 일반 개인들을 규제하니까 항상 뭐 국토부 장관님이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시도지사님이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잠깐 우리가 페이지를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그 433페이지를 좀 보세요. 433. 자, 거기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433페이지를 피세요. 자, 요거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433을 보면 거기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네. 그럼 거기서 앞으로 도시라는 말을 계속 배울 거예요. 계속 도시.
근데 그 도시는 어디냐면, 도시는, 자,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있대요. 이 계획이라는 게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토지 위에다 계획을 만드는 건데, 이 도시할 때 도시는 그 의의를 보시면 433의 맨 아래 양가를 의의, 도시 군 기본 계획할 때, 도시 군 기본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입니까? 예, 지금 행정 단위를 쭉 나열했는데 서열상으로 쓰려면 자치도 다음에 도가 와야 되는 거죠. 서열상으로 쓴다면 관청 서열 이거 여기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 도 이렇게 와야 된다고 도. 근데 지금 도라고 안 오고 도 아래에 있는 시, 군 이게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드는 장소 도시래요. 도시. 지금 도시 기본 계획할 때 그 군자는 떼 긁으셔도 돼요. 도시 기본 계획할 때 도시가 어디냐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 도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아래 시군으로 내려가서 개별 시군을 도시로 보겠다는 거예요. 도시. 자, 그럼 우리 마음속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관청을 서열대로 쓸 때는 서열대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 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서열대로 쓰면 이분들이 이제 중간 서열의 광역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서열대로 쓰지 말고 이렇게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말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 도까지만 쓰고 도는 쓰면 안 된다고. 도 아래에 있는 시, 군 여기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뭐를 배우실 거냐면 이게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자, 이 도지사님은 아니에요. 도지사님 밑에 시장, 군수 이분들이 개별 도시, 이렇게 6개의 개별 도시의 장, 그 개별 도시 행정청이기 때문에 이 도시기본계획은 한 장을 잠깐 넘겨보세요. 자, 434에 보시면 자, 거기 02번이라는 파트가 있고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입니까? 이분들이 그 도시기본계획이 뭔지 모르지만 그 계획을 수립한다요. 자, 이게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라고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이 계획의 수립권자가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공법을 처음에 입문할 때 행정청을 쓸 때 서열대로 쓸 때도 있어요? 있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 도지사라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약간 바꿔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 시장, 군수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바꿔서 그 두 가지를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 시장, 군수라고 써야 되고, 그게 어떤 경우냐면 도시자로 시작하는 거. 도시자로 시작하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고 광주광역시도 하나의 도시라고요. 세종시, 제주도 도시인데 전라남도는 도시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전라남도는 서열상으로는 광주광역시랑 같아요. 전라남도가 너무 커서 전라남도 밑에 나주시를 도시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시자로 시작하는 거 할 때는 항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이라고 용어 약속을 하셔야 돼요. 원래 공법은 이제 그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자꾸 이행을 못하면, 약속을 자꾸 까먹고 나면 공부 잘 안 된다고요. 자,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거 지우지 마시고 조금 더 내용을 오늘 첫 달이니까 많은 거 제가 안 할 테니까요. 뭐 첫 시간도 많아 보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기억을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